왼쪽 오른쪽. 과연 200만원짜리 헤드폰이 진짜 날아갈 것인가. 제가 헤드폰 관련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, 첫 번째는 제가 설계한 진공관 앰프 겸 헤드폰 앰프, 그 다음에 헤드폰을 밸런스드 아웃풋으로 개조하기, 그리고 헤드폰 앰프를 밸런스드 아웃으로 개조하기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차근차근 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시리즈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은 이 스피커만 연결하게 되어 있는 이 앰프를 어떻게 헤드폰에 연결해서 쓸 수 있을까. 잠깐 저걸 보여드려야 되겠다. 제가 예전에 집에서 조립하는 거 영상 보신 분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, 자, 이게 안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. 헤드폰 앰프예요, 진공관. 근데 이게 컨셉이 특이한 게, 자, 스피커도 연결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헤드폰을 연결했을 수 있는데, 스피커 아웃과 헤드폰 아웃의 와이어링이 그냥 같은 와이어링이에요. 그러니까 똑같은 출력에다가 스피커를 연결하든지 헤드폰을 연결하든지 그냥 쓰는 거야. 자,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출력이 얼마 안 돼요. 맥스로 끌어봤자 2W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좀 감도가 높은 스피커를 연결해서 쓰거든요, 진공관 앰프는 보통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력 컨트롤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스피커 아웃 잭에 헤드폰을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? 자, 좀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많은데, 일단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합니다. 자, 입력이고요. 입력을 저는 컴퓨터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출력을 여기다가 넣어서 저는 연결하고요. 헤드폰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, 일단은 좀 이따 제대로 구멍 뚫어서 만들 건데, 일단 임시로 왼쪽 오른쪽. 참고로 이쪽 그라운드는 연결 안 해도 됩니다. 왜냐면은 이 출력부에 그라운드는 둘 다 샤시에 그라운드로 묶여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 연결하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. 예. 이거 그냥 폰잭이죠. 연결합니다. 이 헤드폰 200만원짜리예요.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, 야, 스피커 아웃에다가 헤드폰 연결하면 헤드폰 날아가. 과연 날아갈까?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? 근데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풀어볼게요. 자, 켰어요. 저는 과연 200만원짜리 헤드폰이 진짜 날아갈 것인가. 마이크 여기 있는데 들리시나? 네. 자, 아주 잘 나와요.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스피커 단자에 헤드폰을 연결을 해도 되는 이유와 연결하면 안 되는 이유. 근데 저는 연결을 할 거잖아요, 오늘. 이미 했잖아요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조금 생각을 할 게 좀 있어요. 정말 잘못하면은 헤드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, 진짜. 헤드폰이 아니라 이 앰프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. 특히 진공관 앰프는 출력 쪽에 로드가 안 걸리면 얘가 나가거든요. 그리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소리가 나는 건지, 물론 제 귀에는 되게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들리고 노이즈도 안 들리고, 이 디테일 속에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실제로 개조를 하면서, 제가 사실 처음 해보는 건 아니에요. 여러 가지 해보고 측정도 많이 해보고 그런 결과치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과연 버티냐는 거예요. 보통 스피커의 출력이 요즘에 몇십 와트, 몇백 와트 우습죠, 요즘에는. 여전히 이런 아주 간단한 구성의 진공관 앰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작은 출력으로 좀 민감도가 좀 높은 이런 스피커를 쓰거든요.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릴 때 보여드렸는데,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쥐어 짜내야지 한 4와트가 나올까 말까예요. 물론 이 4와트도 여기다 다 넣으면은 이거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임피던스가 스피커랑 좀 다리가 좀 스피커보다는 좀 높은 임피던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전력이 걸리진 않지만 어쨌든 위험한 출력인 건 맞아요. 그런데 4와트를 그렇게 쥐어 짜내는 수준의 볼륨을 쓰는 일이 거의 없죠. 일반적으로 1와트가 넘어가기 힘들어, 집에서는. 특히나 볼륨을 따로 두고 쓰는 게 아니라, 여긴 볼륨이 없어요.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이 볼륨으로 입력 레벨을 조절함으로써 결국에 출력 레벨을 조절하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까지 올리는 데는 없고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, 사실. 저번에는 제가 이 장비로 측정을 했는데 일부러 최고 출력을 내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좀 쐈어요. 근데 그만큼의 출력도 나오지가 않고요, 얘는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앰프 자체의 출력이 별로 높지가 않고, 헤드폰의 임피던스는 스피커 임피던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비율적으로 전력 소모량도 훨씬 떨어지거든요. 똑같은 구성에서 아까 제가 이 정도의 볼륨으로 집에서 이 스피커 연결했다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났을 텐데,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똑같은 작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헤드폰 임피던스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귀 앞에 대고서도 충분히 들어줄 만한 적당한 볼륨이 나오는 거예요. 두 번째,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. 지금 어떻게 연결했냐면은, 자, 앰프의 4옴
출력 임피던스 탭으로 헤드폰에 직결을 한 거거든요. AKG K8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36옴이에요. 댐핑 팩터라고 DF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의 출력 임피던스 대비 이 로드 임피던스의 비율이에요. 큰 숫자를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뭐 10 이상 되면 사실 귀로 좀 구분하기도 어렵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은데 물론 아까 제 귀로 듣기에는 아주 좋아요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지금 댐핑 팩터가 그 비율이 9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기 제동력이라 그러죠. 앰프에서 어느 특정 소리를 딱 내준 다음에 그 소리가 딱 끊어지면은 흡 하고 잡아줘야 되는데 댐핑 팩터가 떨어지면은 그걸 잡아주질 못하고 얘가 스피커가 그냥 그러니까 흐물흐물흐물 네, RT60이라는 값이 있어요. 리버브레이션 타임이라고 60dB가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재는 측정 항목이거든요.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. 이 상태로 하면은.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헤드폰을 잘못 연결하잖아요. 만약에 연결이 안 됐다. 그때 켰다. 순간적으로 켰다가 끄는 건 괜찮아요. 근데 헤드폰 연결 안 해놓고 딱 계속 켜놓고 소리가 안 나지? 그럼 좀 있다 보면은 이상한 냄새 나고 얘가 나가요. 진공관 앰프의 문제입니다. 스피커는 그나마 다행인 게 잘 빼지를 않잖아요. 근데 헤드폰은 뺐다 꼽았다 뺐다 꼽았다 한다고요. 실수로 이걸 빼놓고 그걸 모르고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. 댐핑 팩터라는 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더미 로드를 다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두 개를 여러 개 묶어서 용량을 좀 늘려놨어요. 결국에는 5옴짜리인데 이렇게 더미로드를 이렇게 연결하고 좀 이따 포트를 별도로 만들겠지만 와이어링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실제로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.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은 댐핑 팩터가 아까 9였잖아요. 16.4로 올라갑니다. 보통 10 이상 되면 좋다고 해요. 귀로 잘 안 느껴진다. 그 이상부터는. 왜 이렇게 개선이 되냐. 중간에 5옴짜리 더미 로드를 앰프도 헤드폰을 바라볼 때 합성 저항, 임피던스를 보는 거고 헤드폰도 앰프를 바라볼 때 이 5옴을 합쳐서 앰프의 임피던스와 같이 합성 임피던스를 보는 거야. 서로가. 앰프 입장에서 헤드폰을 보면은 4.4옴. 그러니까 앰프는 출력 임피던스가 4옴이라고 했잖아. 저쪽이 4.4옴이네.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정도의 로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높은 값보다는 4옴에 가까운 로드가 걸려 있는 게 이 앰프가 원래 설계된 대로 동작점이라든지 전압 스윙이라든지 게인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반대로 헤드폰 입장에서 앰프를 바라봤을 때 5옴을 끼고 보니까 테이난의 등가배로 까먹었다 옛날에 그분의 정리를 의하면 저항을 계산한 방법은 볼티지 소스를 그냥 쇼트시키죠. 단락시켜가지고 보면은 5옴, 4옴 병렬 저항이에요. 2.2옴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헤드폰 입장에서는 출력 2.2옴인데 난 36옴이야. 그러니까 댐핑 팩터가 16.4로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니까 헤드폰이 바라봤을 때 얘가 쏴주는 거를 훅 하고 잡아주면은 딱 딸려가는 거죠. 아까처럼 헤벨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RT60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헤드폰을 깜빡하고 연결을 안 하고 얘를 켜도 자 헤드폰을 연결을 로드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저는 켰어요. 지금 로드 5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앰프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번에 만들 때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나를 넣어놨는데 이거 사실 저는 그때 솔직히 이건 헤드폰용으로 하나를 넣어놓은 거예요. 물론 NFB를 걸면은 좀 출력성이 나아지고 하는 건 있지만은 출력이 훅 떨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세게 걸어놨어요. 일부러 NFB를 걸었을 때 헤드폰 모드를 쓸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. 회로는 아까 보여드린 게 다예요. 다시 한번 소리 한번 마지막 한번 들어보고 확실히 더미를 끼면은 훨씬 더 타이트해져요. 헤드폰 연결부를 여기다 달겠습니다. 여기다. 왜냐면 제가 이게 몇 번 써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 달잖아요. 그러면 이게 케이블이 여기 진공관에 자꾸 닿더라고. 진공관 닿으면 이게 녹아요. 진공관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뒤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에다 달면은 출력 와이어링이 다시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. 제가 이걸 만들 때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기 프리부에는 최대한 이쪽 와이어링 안 지나가게 분리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 와이어가 다시 오는 건 기분이 너무 안 좋잖아.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간단하죠. 뭐 스피커 출력에 폰잭 라이트 레프트 들어갔고요. 그라운드 하나 붙여줬고요. 사실 그라운드는 자동 그라운드가 되긴 하지만은 정확한 그라운드 하나 더 붙여주는 게 좋죠. 요게 답니다. 요거는 뭐 안에다가 뭐 넣고 뭐 토글 스위치를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. 눈에 보이기도 하고 뭐 임피던스가 좀 다른 헤드폰 쓰고 싶다. 그러면 또 계산기 막 두들겨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좀 다른 저항을 또 낄 수 있잖아요. 근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
전원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. 지금 전 켰거든요. 지금 로드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. 이렇게 해놓는 거는. 어우, 바로 나오네.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야, 진짜 이 헤드폰 앰프 다 갖고 와봐. 내 이거랑 진짜 비교 테스트 해가지고 이길 자신은 없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, 진짜. 지지 않는 게 이기는 거 아니야? 지지 않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지. 자, 이거 헤드폰 여기다 연결하면 된다. 근데 헤드폰 연결할 때 나중에 영상 보면 너 나올 거야. 네 어릴 때 모습 봐. 이건 올리고, 요건 내리고, 이건 NFV, 이건 4옴. 그리고 여기다 이걸 꽂고 써야 돼. 올리고 내리고 꽂고. 이건 올려서 NFB, 요거는 4, 그리고 요거는 꼽고. 요거 빼면 안 돼. 헤드폰 할 때는. 스피커 할 때는 당연히 이거 빼고 스피커 연결해야지, 여기다가. 나중에 이거 봐. 근데 영상을 못 찾는 게 문제지. 챗 GPT한테 찾아달라 그래. 찾아준다. 그래, 좋지. 오늘은 안 울었다. 오늘은 안 울었어.